아유, 서민 교수님 모시고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사상이라고는 뭐야? 아주 최저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5까지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35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35, 야. 35.5 최저 찍었습니다. 부정평가는 올라서 60.9. 아직까지 35가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진짜. 정말 그렇죠. 이런 콘크리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느 정도 못해야 이게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까? 더. 요건 35는 요건 이제 조금 약간 포장된 거고 네네. 제 생각엔 뭐 요거 한 10% 정도는 좀 빼야 예, 될 좀 거라고 그런 것 보는데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제 생각입니다. 25 정도는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그냥 예. 그 사람이 이때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한번 저도 이제 당해봤는데 네.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이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항목도 많고 막 짜증나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기 웬만하면 그게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됐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35.5도 한 10%는 제 생각에 빼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전화가 걸려와요. 이제 여론조사 기간 뭐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이 포함이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표본 모집 집단에 거기서부터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냥 아주 문재인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네네. 열심히 이걸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가 문제인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욕하면 그럼 야당은 잘하냐라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정권이 못하면 일단 갈아치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보수를 찍은 적이 없다. 사실 이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보와 보수를 그냥 고루 찍어줘야 그래야 이제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수가 진보가 아무리 못해도 계속 진보만 찍어준다면 이게 뭔가 발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런 훌륭한 생각을 남들이 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입니다, 진짜. 그게 이제 스윙 보터가 네. 뭐 균형자 노릇을 이제 어느 나라나 그게 네. 한 30% 가까이 아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네. 3분의 1 가량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서민 교수처럼 네. 한때는 진보였는데 야 조국이 이건 아니잖아. 문재인이 이건 아니잖아 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런.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4.15 총선, 그러니까 180석을 쟤네들이 가져간 그 총선에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저도 한 번도 보수를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보수를 안 찍고 허경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성합니다. 저 같은 놈들 때문에 쟤네들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허경영 찍으셨구나. 아니 그때 이제 너무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던데 허경영 씨. 그럼 또 찍으실 거예요? 아니 저 이번에는 제가 투표 안 하려고, 제가 이번에는 야당을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천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제가 보수를 기소지가. 찍을 기회가 이제 대선 때 돼야 이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무조건 찍으려고요. 진짜. 보수로. 왜 보수로 찍어야죠? 무조건 찍어야죠. 무조건. 야당. 조국 교체 안 하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그 허경영 씨 얘기 나온 김에 네네.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그 외국의 사례 보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심리는 이제 그런 거겠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러니까. 야 니들 다 싫어. 얘따 너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냥 포기하는. 네. 근데 이제 허경영 씨가 네. 그것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깨문들도 싫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이거 뭐 잘하는 거 같지도 않고 애따 너나 먹어라. 그 서울시장 그래서 나온 거 그런 심리도 있을 건데 그 현상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도 그래서 허경영 이제 그 후보가 되게 표를 많이 받았고요. 이번 4.15 총선 때도 사실 그쪽이 이제 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의외로.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허경영 그분을 이제 무조건 코미디언이라 무시할 건 아닌 게 아니요. 그분이 2007년에 내건 공약이 결혼하면 5천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대학로에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허경영 씨를 만나고 허경영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5천만 원 받으려고 결혼 직전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땐 그 공약이 황당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황당한 공약도 아니고. 그거 따라하잖아요, 막.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 사람이 기본소득도 그때 먼저 말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그 허경영 씨 모시고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만 조금 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같은 그런 공약은 일리 있는 공약이 너무 많아요. 딱 듣다 보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분 하신 말 중에 명언이 이거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많은 거다. 맞아요. 지금 현재 사기꾼이 저 청와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정치 이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싹 다 정신교육도를 보내버린대.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 시원하더라고.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원해요 아주. 예, 예. 삼천교육대식으로 싹 다 보낸대. 네.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 담근 사람들은. 저는 아직 발은 안 담궜다고 좀. 정치 발언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뭐 출마를 하거나 네네. 국회의원 빠지를 달았거나 이런 사람. 민정수석을 하거나. 그건 바로 진짜 보내야죠. 바로 보내야죠. 예, 민청수. 아유, 무슨 조국이 애다가 망치다가 추미애. 근데 저는 이제 뭐 딴 얘기인데 조국 전 장관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네. 만약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좌파의 민낯이 이런 거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전 진짜.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거 보면 조국이 네. 민낯을. 네네. 근데 뭐 조국 한 명입니까? 민낯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덕분에 이제 쭈루루 나오게 네.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그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권 전체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다음에 추미애를 부르고. 네, 추미애도 있죠. 조국 그 유독 법무부 장관이 그럼 네. 조국, 추미애, 지금 박범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인재풀이 이만큼밖에 없는 애들이고 원래.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놈을 이제 갖다 쓴 건데 남은 놈은 정말 패급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는 그냥 저 써야 된다. 더 나쁜 놈이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절대 안 쓰는 패급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박범계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걸 걸요 아마. 예, 우리 일반인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리고 더 나쁜, 그거보다 더 나쁜 걸 상상하기 힘든데. 예, 그런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얘 인간이냐 이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뭐, 진짜 엄청나대. 지금까지 한, 그, 짓과 말과 행동이 이게, 박범계는 갈수록 더 한 것 같아. 진짜 조국보다 예. 추미애가 조금 더 한 것 같고, 추미애보다 박범계가 더. 근데 저는 박병계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어서 추미애를 아직 못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더 엄청난 것 더 좀 같은데. 보고 싶어요. 박병계가 어떤 짓을 할지 좀 저는 그냥 네. 지금 이제 권력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자기도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이거 임기 끝나면 나도 이거 노무현처럼 네.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이명박처럼 불안하니까 네. 뭔가 이 검찰 이게 어떻게 보험을 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그래서 추미애였고 네. 그래서 박범계 네네. 아닌가 말년으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정권을 이제 자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낙연 전 당 대표가 사면론 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합의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 사면론을 발판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만회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니 이제 날카로운 평론가. 아이고 당연히 합의했겠죠. 당연히 합의했죠. 당연히 그렇죠. 합의하고. 근데 그분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딱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쇼를 좋아하고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유 쇼 하면은 문재인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정부 현 정부의 2인자는 탁현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이 모든 그런 쇼를 맞아요.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백신 구하는 것 같은 것도 평소에 백신에 관심이 1도 없다가 관심 2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백신 주세요 막 이렇게 전화가 나오고 야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이 예리하시네. 네. 기생충학 박사께서 상당히 예리하시네. 왜냐면요 저도 좀 그런 나대는 기생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탁현민이 왜냐면 저는 탁현민을 보면서 누굴 떠올랐냐면요 최서원, 최순실. 사실 최순실이는 대놓고 한 게 없어요. 근데 네. 대놓고 하는 최순실의 한 100배점 파워가 되는 탁현민. 최순실은 숨어서 네. 이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 내 측근에서 내 수발 정도로 왜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네네. 옷도 좀 골라주고 옷도 가서 사오고 뭐 미장원 이런 것도 좀 야 머리 어떠냐 이런 그런 거 하다가 약간 오버한 정도인데 숨어서 직책도 없었잖아요. 이 탁현민은 네. 대놓고 전부 전 영역에 있어서 아, 그렇죠. 이걸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알겠어요. 이거 쇼를 어떻게 하는 가 자 이번에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네. 그러니까 그 본질보다는 보여주는 쇼 네, 맞습니다. 이거에 탁현민이 2인자 같아요 진짜. 그 제일 어이없는 쇼 중에 하나가 이제 9월 11일인가 있었던 그 정은경 총장의 그 질병관리본부 총장 예, 예. 임명식 있잖아요, 않습니까? 거기 간 거. 대통령이 사실 그 총장, 그러니까 차관급을 굳이 임명장을 줄 필요도 없고, 거기까지 가서 주는 건 더 오바잖아요. 야 그거 가는 거야. 그래서 방역지침 위반하고 거기서 총장이 임명장을 받는데 와 그거 보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 집회도 10명 이상 뭐 야외인데 못 가게 해, 네. 못 만나게 하면서 네. 아니 거기 실내인데 거 몇십 명이 최소한 50명 이상 되겠더만. 50명밖에 안 됐어요. 더 되는. 아, 더 되겠더라고. 아니, 아무리 저는 한 적겠다고. 200번 봅니다. 네. 200. 네. 그럼 절반으로 합시다. 100명이라도 위반 아니야, 위반. 예, 맞습니다. 방해법 지가 위반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제대로 됐으면 정은경 총장이 거절했어야 맞는데 네. 또 덥석 받아요. 또 그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온다니까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정은경 총장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저는 거절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총장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그 방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의순에 그게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만약에 문재인의 그거를 안 받고 네. 오지 마세요. 난 저 청장 안 합니다. 네. 했으면 영웅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랬으면 이제 언론에 안 나갔겠죠. 이제 문재인이 창피하니까 절대 언론에 사실이 아니다. 가려고 한 적도 없다.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잡아 넣었을 수 있어. 100%, 가짜 뉴스라고. 100%. 네, 네. 야, 그거 괜찮다. 정경 총장이 그랬으면 참 영웅되고. 나 사표 던질래요. 그럴 네. 바에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랬으면 진짜. 야, 영웅됐는데 안타깝네. 예, 진짜. 그러니까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은경 총장이. 네. 한때는 잘 나갔지 않습니까? 잘 나갔죠.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정은경 총장. 예. 지금은 거의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렇죠. 제 아는 텔레비에 사람 나오고. 중에서 이름이 은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잘 안 만나잖아요. 지금. 다 싫어. 다 싫어. 은경이라는 이름은 이쁜데. 은경이. 가만있어, 은경이. 나도 있었나? 은경은 다 주위에 하나씩 있죠. 주위에 하나씩 다 있어요. 은경이 말이야. 이름은 이쁜데. 외모하고는 좀 외모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저 조선 왕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종입니다. 문종. 문종.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문종. 그냥 문실에서. 그러네. 탁현민이가 저는 어떤 사진을 봤냐면은 탁현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이 저 청와대에서 이게 무슨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면 풍문으로 들어서 음악 나오면서 막 건달들이 쫙 걸어가는 그렇죠, 사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는 식으로 가끔가다 그 연출이 돼요. 네네. 그 옆에 뭐 이낙연이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쫙 오는 사진이 뉴스에 한 칸씩 나오는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탁현민이가 문재인 바로 한 발짝 뒤에서 오고 나머지는 저쪽 뒤에서. 네네. 이야, 난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이 인자 맞지. 그거. 그러니까 탁현민 그분이 원래 이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건데 행사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네.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의 쇼를 위해 쓴다는 게 너무 재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연예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내실이 있으면서 쇼를 하면 조금 낫겠지만 내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오직 쇼만 남아 있는 이 대통령. 그렇죠. 정말 그거를 뒷받침하는 탁현민. 트럼프는요. 네. 매일 그 백악관에서 매일 기자들하고 네. 기자회견을 해요. 예. 매일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우리처럼 뭐 딱 짜여진 뭐 이렇게가 아니라 뭐 한 시간씩 막 뭐 질문 미국 기자들이 뭐 써준 거 가지고 해요. 그렇죠. 돌발 질문 다 하죠. 뭐 그리고 막 질문하는데 중간에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막 싸워요 기자들하고. 맞아. 야 CNN 너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맞아. 너무 막 멋있다. 싸우고. 네. 이게 막 생중계가 되는데 네.
여긴 절대 그거 안 하잖아요. 금기죠, 금기.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문바들이 이제 정권 교체됐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기자회견 별로 안 했다고 하면서 문재인은 다를 것이다. 뭐 일주일에 7번 할 것이고 뭐 기자들이 질려서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막 이런 말로 도배를 했거든요. 순 거짓말로. 와, 지금 너무 심하게 안 하잖아요.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도 다 쇼처럼 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몇 명 불러가고. 딱 하게 하고. 예. 정말 너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노무현 정신을 팔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 노무현 씨는 문재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문재인도 속은 거, 노무현도 속은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거기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썼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런 거예요. 노무현의 위력이 나타나서 문재인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게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그 노무현 위력이 딱 나타나니까 문재인도 우왕 놀래는 거죠. 쫄아서.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물어봐요. 친구 왜 놀라나 그러니까 아니 안 놀래냈는데 사실 왜 놀라는 이유가 노무현을 팔아먹기만 하지 실제로 그 정신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멋있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야, 그걸 괜찮다. 어제 쓸려다가 찼어요. 진짜. 오늘 쓰시면 되겠네. 야, 그거 괜찮네요. 오늘 밤늦게- 노무현이 유령으로 나타나서 말은 문재인으로서는 악몽을 꾸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러십니까? 가위 눌리는 거. 근데 이건 나가면 남들이 쓰면 어떡하죠? 오늘 꼭 써야겠네. 그럼 오늘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내 거예요, 내 거. 네. 오늘 이거 잘한다. 그러네. 네. 오, 노무현이 유령으로, 야, 네, 문재인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제목은. 네. 내가 쓸 거야, 내가. 문재인의 크리스마스 캐롤. 네. 그런 문재인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뭐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지금 말씀드린 그게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네.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설,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문재인이 노무현 유령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걸 이제 쓸 거라는 거죠. 야, 문재인의 크리스마스 캐롤. 야, 괜찮네. 오늘 이걸로 이제 대박 한번 치고. 그래. 이거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이걸 꼭 쓰십시오. 빨리 쓰십시오. 네, 선생님 저는 안 써요. 저는. 야, 그래서 저는 노무현도 속았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이중인격자고 이런 그 아주 위선, 이 쇼라는 게 위선이잖아요. 네네. 위선 덩어리인 거 이런 모르고 네.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고 네. 좀 사람이 진실성 있게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네. 아유 형님 이러면서 그 인권 변호사 같은 사무실에 있어 시키는 일 잘했겠죠. 그 청와대로 데려다놨는데 쏙은 것 같아. 그렇죠. 사실 그리고 제가 뭐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거기서 비판 이제 많이 했어요, 대놓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값을 그냥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정치가 그때부터 증오의 정치가 되고 문재인 그 노무현 밑에 있던 패밀리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는요 그렇게 함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야, 박원순도 잘못하고. 그런 것도 저하고 의견이 참 아니, 같네. 그럼요. 아니 저는 뭐 기독교 신자라서 네. 자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네네. 죄를 진 사람, 특히 고위공직자가 자살로 모든 걸 끝내고 아니 그걸 속죄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살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노무현이라든지 박원순. 박원순이라든지. 진짜 문제가 네? 있습니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죄는 어떡하고? 그러니까요. 잘못은 어떡하고? 네, 진짜 그런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노회찬 그분도 조금 이제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좀 노회찬 그분도 그냥 이렇게 그게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그 가해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죽였어라는 그런 게 되면서 그러니까. 완전 바뀌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게 아주 제일 큰 위장 아닙니까? 저는 네.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죄를 위장하는 그거 일종의 최후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탁현민이 퍼포먼스의 제일 큰 퍼포먼스는 자살 위장, 자살 쇼 아닙니까? 그거? 아니 뭐 탁현민하고 관계 있는 건지 아니 관계는 아니지만 네네. 그 탁현민이 하도 위장을 잘하니까 위장 전술의 최고봉은 자살로 모든 걸 위장하는 네네 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저도 안타까운 점이고요, 진짜.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자살이 좀 은근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왠지 죄를 혼자 덮고 가는 느낌? 뭐 그러니까 윤미향의 그 밑에 있던 그 마포 심도 소장 같은 경우.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좀 뭐 이낙연 그것도 옵티머스하고 관계 있는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자살 맞아요? 어떻게 그건 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걔네들은요 그냥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90년대에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명령에 충성하느라고. 예, 뭐 그때 90년대 뭐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도 그때도 이제 뭐 몸을 던져서 막 이렇게 뭔가를 뭐 전국을 변화시킬 막 그럴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생명 정도는 초계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생명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그 IS들이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듯이 네네. 예를 들어서 조직에 해가 되고 그러면 야 네가 책임져야지 결자해지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은연중에 뭐 죽어라는 명령처럼 듣고 네. 자기 목숨을 끊어서 네. 자기 조직을 살리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이 갑니다. 저도 의심이 가네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검찰 가서 조사받고 뭐 조금 벌을 받더라도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냥 봉화마을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아저씨. 대통령이니까 사면했을 거 아니에요 또 분명히.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면 좀 좋은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셔도 참 안타깝고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방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진짜. 네. 그럼으로 인해서 노무현 씨가 자기 가족과 자기 측근 정치 세력과 네네. 크게는 좌파들까지 다 살리려고 네네. 내가 죽음으로써 네. 이걸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공직 최고의 공직자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돈을 받으신 분은 권양숙 여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검찰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그 권양숙이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제가 권양숙 여사라면 남편을 그렇게 가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어서 그냥 그다음부터 정말 그냥 조용히 사실 텐데 마치 별로 그러신 것 같지가 않아서 아직도 국무 행세하고 그 좀 저도 봉화마을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좀 아직도 당당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누구보다 노무현을 사랑했으면 누구보다 미워해야 될 사람이 권양숙 여사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논리,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저는 노무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가 사실은 굉장히 싫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그러네. 정말 왜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자살한 건데. 네네. 그러면 상당히 죄책감, 최소한 미안한 감정은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사실이 그건데, 저쪽 애들은, 머리 깨진 애들은 이걸 갖다 이제 이명박이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권양숙 여사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지. 좀 저도 이제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권양숙 여사가 말이죠. 피해자로. 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남편 이름 피해자. 노무현은 이제 피해받아서 영웅으로 되고. 네네. 그러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니까. 네네. 아니 노무현도 노무현이지만 네. 박원순은 또 그건 뭡니까? 그건 정말 박원순하고 진짜 남인순하고 요새 진짜 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사실 뭐 이 자리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때 페미계에 몸담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페미 전사로서 막 활동하고 부역을 했었는데 그 윤미향과 이제 박원순 사건을 겪으면서 그 너무 진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지금 과거를 반성하고 정말 이제 속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진짜. 그쪽이 특히 위안부 문제 다루는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뭐 정대협이니 뭐 정의연이 거기가 아주 무서운 집단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페미 뭐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시키는 일을 하고 나가서 말하라면 말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내막이 뭐가 있었는지 몰랐죠. 근데 알면 알수록 거기는 정말 대단한 거고요. 거기 무섭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가부 예산이 1조에 1조. 근데 그 1조가 다른 부처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성인지 예산 30조라는 거죠. 30조나 되는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장에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최소한 2번씩 성평등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강사가 나와서 여자 째려보지 마라. 여자 만지지 마라.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왜 매년 2번씩 듣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고 그 강사료는 대체 어떻게 이 강사료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과자라도 까먹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인
ING 예산이 페미의 그 저변을 확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먹여 살리는 거지. 네, 우리나라가 여성단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제가 늘 뭐 과장해서 교회보다 많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많은 페미 단체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기 정부에서 주고 뭐 그런 정부에서 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들 이런 사업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녀 평등 사업이라 해놓고 여자 페미 단체들 몇 명 가가지고 야유회하고 술 먹고 담배 막 이런 게 바로 그거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업을 발주하잖아요. 남녀 평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평등 사업 해도 돈 받아가지고 지네들이 다 써. 그리고 보고서 보면 아무것도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폭력 예방이라는 게 이게 영원히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방을 조금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 이런 거는 정말 영원히 끝이 없는 사업이고 여기에 돈을 막 쏟아 부어도 되는 사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페미가 정말 이 정권의 아주 우군이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범죄 저지르면 그 진짜 비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서울시 박원순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페미 단체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일 먼저 끊어야 돼요. 이걸 끊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시민단체 다 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페미와의 연관을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직 페미로서 드리는 축원입니다. 축원. 아니 이거는 당당하신 거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역자 하다가 본인이 겸손하게 부역자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운동을 진짜 부역자. 열심히 하다가 저 죽이겠다는 사람도 천재였습니다. 네. 진짜? 네, 진짜. 예. 너 이 페미 서민 너 죽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학교로 막 협박 전화도 세게 하셨네 그러면 그 정도 타켓을 봐도 제가 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세게 하신 분의 얘기니까 이건 일리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악어와 악어새 같이 공생관계, 이 좌파 정권과 이 어떤 숙주의 아까 기생충 얘기도 했지만 이 페미도 그 하나의 그냥 그 집단이에요. 너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페미와의 관계를 끊고 김어준 뉴스공장도 없앨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저는 진짜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우파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성추행을 저질러서 이제 잘려서 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래도 바로 다음번에 얘를 찍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도 야당에서 누가 나와도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는 위기감이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개판을 쳐도 얘네는 참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정의는 이긴다 이게 아니라 그 선거 그 전술에도 능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는데 서민 교수는 제 얘기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셔도 좋고요. 부정선거의 달인들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핵심의 양정철로 보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판을 안 깔아놓고 부정선거하면 티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부정선거로 말하자면 자기네 질 수도 있다는 판을 미리 그게 가짜 뉴스든 선거공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든 해서 판을 그래서 이거면 선거 모르겠는데 해놓고 부정을 저질러야 티가 안 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이번엔 당연히 서울시장은 저쪽 안 치고 이 분위기가 팽배하고 여론조사고 뭐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서민 교수도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 하고 어물쩡 한 다음에 쓱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선생님 부정선거라고 이제 단정해버리면 저는 그럼 너무 울적한 게 그럼 서울시장 선거도 볼 것도 없고 대선도 또 지잖아요. 전그 쌍꺼풀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부정선거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저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부정선거를 왜 주장하냐면요.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 지난번 부정에 대한 문제도 파헤치는 거지만. 이렇게 주장을 해야 앞으로 부정선거를 할 놈들이
떨어요. 저 이번에 부정선거 했다가는 지금 이번엔 도끼눈을 뜨고 할 텐데 그러면 야 이번엔 좀 하지 말 않을까? 이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다 드러난다. 그래야 지난번에도 이런 거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또 해봐. 더 드러난다. 이게 압박을 주는 건데. 그래서 쌍꺼풀 수술 하시기 위해서.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서민 교수가 정권 바뀌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앞트임까지 한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쌍꺼풀 그때 수술. 되면은 얼굴로 저 못 갑니다, 여러분. 얼굴로도 누가 깠어요? 지금은 저에 대해서 악플 달리는 거에 거의 한 70%가 외모 얘기입니다. 에? 예. 다른 거 깔 게 좀 없잖아요. 그러게 깔끔한데. 외모. 아니 외모를 까고 그 외모가 어디가 근데 어떻게 외모가 좀 제가 좀 두드러지긴 하죠. 무슨 대한민국 안에서 하위 5%.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말씀 사실 뭐 선생님도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진 않아요. 저도 뭐 잘 내세울 건 없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내세울 건 없어요. 선생님 되게 인자하고 멋있어요. 아유. 하여튼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는 뭐 생각이 다르시니까 저는 부실 선거도 부정선거다 생각해요. 선거는 부실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있고 선관위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권한도 얼마나 많이 주고 그런데 부실했다고 이거 좀 실수했다 아니면 뭐 잘못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부실해도 그건 책임져야죠. 맞습니다. 이거 그 얘기 좀 거북하신 거 아니 거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선생님 여기 참고 그냥. 예. 그 이번 결과도 저는 안심하기는 그럼요. 진짜. 무조건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진짜. 단일화. 참 안철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안철수 뭐 비급 좋은 분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정말 그 서울시가 그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일이 되게 주기 때문에 행정을 좀 잘하시는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 그러니까 이걸 발판으로 대선으로 가시려는 그런 분이 라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최소한 5년 정도는 서울시장 하면서 온갖 적폐를 바꿔놔야 되니까. 바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할 일이 많아. 서울에 아까 얘기한 그 페미니즘의 그 서울시의 시민단체. 예산 숙주를 이용한 그쵸, 그것들 그쵸. 정리 작업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성추행 문제 이것도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민단체가 뭐 권력 비판이 이제 주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를 뭐 제4부라고도 부르는데 시민단체가 정말 정권 비판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정권에 그냥 맞아요. 정말 뭐 그러니까 사람을 대는 그냥 숙주 역할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끊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보다는 좀 행정 능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아니 안철수 선생님 후보 돼도 찍을 겁니다. 저는 누가 돼도 야당은 무조건 찍을 거. 또 같은 의사 출신이라서 또 동병상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냉정하게 보시네. 아니 안철수 선생님은 대통령 나오셔야죠. 이렇게 좀. 혹시 서민 선생은 저 정치 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밖에서 깐죽거리는 애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못합니다. 대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고. 정치 생각은 없으시고. 예, 집에서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너는 진짜 너처럼 일 못하는 애 처음 봤다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장 나와라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서민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건. 그런 댓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제가 시켰어. 제 팬클럽이 있거든요. 제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서울로 옮겨야 이제 되는데 전 천안이기 때문에 아직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나중에 혹시 정치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든지 대선이라든지 나가실 의향은? 나중에 꿈은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70만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정치권 솔직히 정말,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진짜 제가 누구한테 돈 꿔달라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표를 달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또 막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거짓말인 거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저는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좀 이해가. 선생님이야말로 70만 유튜버인데 저는 이번에 저도 그거 비슷한 생각이라서 안 못해요. 이번에 그 정기자 선생님도 나가시더라고요. 부산시장에. 그건 나가시라고 그러시고. 전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저희 그래도 70만 표는 나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재혼한 지가 5년 넘었어요. 네네. 예. 근데 재혼을 안 했으면은 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고 열받아서 네. 정치했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아. 근데 야 나 이거는 내가 입으로 유튜브에서 떠드는 걸로 내가 이거 한계가 있다. 내가 진짜 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맞짱 뜨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재혼해가지고 네.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와이프가 또 그 반대하고. 아니 이게 혼자만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혼자만 행복하시면 아니 행복이 깨질 우리 것 같아서. 국민이 도탈에 빠졌습니다. 아니 출마해 저는-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그릇이 안 돼요. 저는 정치할 그릇이. 사모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70만 유튜버의 사모님은 대체 얼마나 행복하실까? 너무 저기 궁금합니다. 계십니다. 진짜. 저기 저 마스크 쓰신 분. 아니 앉으세요. 야 이 방송에서 이렇게 또. 아, 예, 정말. 아니 그런 분한테 제가 커피를 타달라고 했다니. 부인을 안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출마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유, 제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예,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성민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천안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죠? 예, 그럼 약속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자주 뵙겠습니다. 예, 자주 공약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